7-1강입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심화 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양적 관계 문제는 어렵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고 대부분이 시험지 제일 뒷페이지 4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이며 시간 없으면 못 풀죠. 하지만 화학원에서 좋은 등급을 노린다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를 맞닥뜨리면 무엇부터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강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들 풀이를 할 때 머릿속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하는 개념을 6가지 추려봤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제 블로그에 PDF 파일로 미리 올려놓을게요. 문제는 반드시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나라면 어떻게 접근했을까? 라는 마음으로 고민해 봐야겠죠. 단순하게 6가지 개념만 이해한다고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술술 풀릴까요? 수학에서 공식만 암기한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이후 강의는 추가 문제들과 함께 적용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개념 중 첫 번째 개념은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일반식으로 정했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는 주로 화학 반응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개수도 잘 안 주어줍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물질을 제시해 줄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탄화수소 연소 반응입니다. 탄화수소가 무엇인지는 2-2강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탄소의 수에 따라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 기억나나요? 양적 관계 문제에서는 탄화수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만 주로 제시합니다. 탄소수와 수소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탄화수소이건 연소시키면 즉 산소와 반응하면 생성물의 종류는 동일하게 이산화탄소와 H2O 분자가 나온다고 했지요. 탄소수와 수소수를 문자로 두고 탄화수소 개수를 1이라고 할 때 화학 반응식에 들어갈 나머지 개수들을 맞춰봅시다. 잠깐 멈춰두고 맞춰볼까요? 개수를 맞추는 것은 6-1강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숙제를 내줄게요. 이 연소 반응식은 반드시 직접 맞춰서 구해볼 것. 그리고 암기할 것.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다라고 했죠. 꾸물거리지 않고 술술 적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단독으로 묻지는 않지만 출제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까요? 기체의 경우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맞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여기서 기체의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의 대부분은 기체 반응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이런 식이지요. 문제에서 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제시되는 방식은 몰, 부피, 질량 중에 하나로 제시됩니다. 이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 문제라면 부피로 제시되더라도 그냥 몰로 생각하고 풀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몰로 제시되더라도 이것을 부피로 생각하고 풀어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A가 3리터 B가 2리터, 혹은 반응물이 5리터 있다라고 하면 그냥 3몰, 2몰로 생각하고 풀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량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뒤에서 다룰게요.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마다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둘 개념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문제를 풀다 중간에 뭔가 막혀요. 조건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개념입니다. 이 법칙 자체는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익숙하죠. 반응 전 질량의 합은 반응 후 질량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죠. 양적 관계 문제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앞으로 거의 모든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부분이 생소한 분들은 6-3강 한계 반응물 강의를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 전에 A를 20g, B를 10g 준비했다고 합시다. 화학 반응이 끝난 후 A는 모두 반응에 참여했는데 B는 5g이 남았답니다. 여기서 질문 2개 나갑니다. 첫 번째, 한 개 반응물은 어떤 물질이며, 두 번째, C는 몇 그램 만들어졌을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답이 안 나왔으면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볼게요. 먼저 A가 모두 반응했으니 한 개의 반응물은 A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몇 그램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반응 전에 총 질량의 합은 반응 후의 총 질량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반응 전에 총 질량의 합이 30g이었잖아요. 그러면 반응 후의 총 질량의 합도 30g이 나와야 돼요. 근데 5g이 남았기 때문에 C는 25g이 생성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반응 중에 들어갈 부분도 쉽게 완성이 되겠네요. A는 20g이 반응에 참여했고 B는 5g이 반응에 참여했네요. 그리고 C는 25g이 생성되었겠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지만 부호는 반응물은 감소하고 생성물은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호를 썼습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 막상 문제 풀 때 적용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개념은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